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쉽게 가는 박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대책에 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대안을 내므로써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이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제시한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면 가장 쉬운 대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정부는 무슨 일이 터지면 조직을 신설하고 개편을 하는데 그게 가장 쉽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와 관련된 조직을 나누고 합치고 붙이고 떼고 하는 건 과거에 많이 해본 겁니다. 정부에서 이런 걸 많이 해봤고 이제 이력이 났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이것뿐이고 그게 또 가장 쉽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이건 사실상 해체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재난처, 행정혁신처를 신설하기로 했고 이렇게 정부 부처 4개를 순식간에 바꾸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그게 제일 쉽다는 걸 박 대통령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수백 년간 감옥에 넣어둘 수 있게 그런 형법 체계를 바꾸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가시적인 겁니다. 쉽게 눈에 띈다는 얘기죠. 뭔가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확실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세월호 참사 대책을 보면 새삼스럽게 박근혜 스타일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통치 지금까지 짧은 1년 3개월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경우에도 반복되는 특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소통, 통합을 하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내놓은 것이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는 통일을 대비하겠다면서 제시한 것이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난대응체계를 바로 세우라고 하니까 국가재난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노사정 대화를 하자면서 노사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복구하자면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국민 통합이 되고 있습니까?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하고 있습니까?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면서 통일을 위해서 남북 간 화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노사정위를 정상 가동해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럼 노동조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합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대화, 여야 대화건 사회 갈등하는 여러 세력 간의 대화건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갈등 조장하는데 앞장선 바가 있습니다. 통일 대박이라고 하면서 남북 간 상호 비방 중상 경쟁 남북 간에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합의하자면서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직을 새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을 취지대로 원래 의지대로 원래 의사대로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정부 개편으로 정부 출범 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뭔가 대단한 걸 할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다 실패했다.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때 대통령 혼자 바꿨는데 그게 실패했다. 이거를 대통령이 스스로 확인해 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전행정부가 이제는 지방자치 문제만 전담하는 것으로 축소시켜 나가는데 이것도 대통령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1년 전에 고치면서 1년 뒤에 실패한 것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혼자 고친 게 1년 뒤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세월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에 문제가 많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 운영이나 관행, 문화, 내용, 실질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려는 어떤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눈에 안 띄는 겁니다. 눈에 안 띄는 거는 잘 바뀌지 않는 것이고 이번에 대책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국민 담화는 조직 개편 세부 내용을 나열한 것뿐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그런 계기라면은 비극의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 전체가 어떤 경각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전 국민적 결의를 모으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말하는 드문 기회인데 이 세월호 참사 문제로 4.16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만들자 그렇게 모두 사람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데 이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거기에 맞는 화두를 대통령이 던져야 하는데 실무자가 발표해도 될 세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이 나열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한마디로 철학과 비전, 화두를 던져야 할 시점에 시민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화두를 던지면 그걸 붙잡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 논의를 심화시키는 이렇게 큰 물결을 만들어 나가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감동이나 울림을 주는 걸 전혀 하지 못하고 관료처럼 기계적 나열만 하고 끝냈습니다. 지금 효율보다 안전, 생명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돈보다 사람 우선이 되는 이런 사회를 바꿔야 한다. 이런 논의, 이런 욕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제도를 바꾸는 것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운영, 관행,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 근원들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고치고 바꾸고 그러면서 다시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고치는 이런 오랜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걸 견딜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단단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도록 대통령도 그러고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런 자세를 갖도록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걸 보여주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대책이고 가장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담화에서 그런 인식을 바꾸고 국민들의 결의를 모아나가는 그런 계기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참사 대응 과정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문제가 잘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대통령 스스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관료 탓은 그만해야 합니다. 관료는 쓰기 나름입니다. 관료가 문제였다면은 그건 그걸 잘못 쓴 대통령이 문제이고 정치권이 잘못한 것입니다. 관료는 기계와 같습니다.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주권자가 주인이고 그 주인을 대리하는 것이 대통령 정치권입니다. 관료를 쓸 줄 모르는 무능이 관료 무능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인 관료 무능만 탓하고 왜 관료를 그렇게 잘못 썼는지에 대한 문제는 빠져 있다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 정책을 보면은 전문가 관료 출신을 중용하는 인사였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전문가 관료 출신 장관들은 물론 1인 통치에는 딱 맞습니다. 시키는 거 일감을 내려주고 이거 하라고 하면 하는 것 시키는 것만 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정부 대응을 과정을 보면서 그런 식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안 되구나.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알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창의적,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서 써야 됩니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고 그 인물에게 이 책임과 권한을 넘겨줘야 합니다. 이번에 여전히 변함이 없는 박근혜 스타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방식대로, 내가 정한 절차대로 내 마음속의 일정에 따라 간다. 이거를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은 대책을 제시하고 사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미뤘고 사과를 제대로 안 하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눈 깜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시간을 다 끌고 대책을 내놓는 시점에 본인이 말한 대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박근혜 스타일 그대로다. 이걸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시민이나 정당이 아무리 비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가겠다. 이걸 확실히 과시를 했습니다. 원래의 내 구상, 내 계획, 내 일정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면 어떤 외부의 그런 상황이 바꾸는 걸 대통령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성격 같습니다. 당초의 자기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가는 이런 스타일이라면 돌발 상황, 새로운 요구, 상황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고 따라서 불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좋은 예가 이번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은 눈길 끄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그대로 계획대로 다 열었습니다. 또 많은 장관들이 참석하는 민생대책회의도 예정대로 열었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한국이 원전 수출을 했는데 원전 수출과 관련된 행사 때문에 출국해야 된다는 그런 당초 일정 또 예정대로 소화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다. 나의 일정표를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이 지구상에서 나를 흔들거나 내게 영향을 미칠 존재는 없다. 이거를 과시하는 겁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원래 계획대로 간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뭔가 잘못되는지 확인하고 방향을 고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홀로 결정합니다. 참사 대책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도 아니고 대통령 혼자서 정할 것도 아닙니다. 전 사회적 과제로서 많은 사회적 참여가 필요했던 것이고 토론도 좀 하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혼자서 대안을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책 결정에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1인 통치입니다. 대통령 1인이 혼자 결정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정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써야 됩니다. 이견을 허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이견이 나올 수 있다면 잘못된 결정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에 쿠바 침공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큰 공경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어쩌다가 내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참모들이 아무도 쿠바 침공 계획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서 슐레진저라는 그때 대통령 특별 보좌관 유명한 사상가이자 역사학자입니다. 아서 슐레진저에 따르면 자신도 그 계획에 반대했고 다른 측근들도 반대했지만 자신도 그렇고 다른 측근들도 반대한다는 말을 못했다. 이렇게 슐레진저는 나중에 후회를 했습니다. 슐레진저의 이 말이 그때 만약 단 한 명이라도 반대했다면 케네디 대통령이 그 계획을 취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전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도 모두 침묵을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도 벌거벗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벌거벗었다고 진실을 말하면 나머지 모두가 자기가 본 것을 본 것대로 말하는 동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 것을 본 대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곁에 두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대책은 사고 한 달 만에 말끔히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이 낳은 과속 대책입니다. 졸속 대책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목표 지향적인 대책입니다. 이 사회가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야 합니다. 이 사회가 충분히 수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그걸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걸 빠뜨렸습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거를 빠뜨렸습니다. 쉽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만 내놓았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철저히 깊이 있게 근본적으로 다시 합시다. 이렇게 후딱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